자, 다음은 무정한 경우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유정한 것은 무엇인가, 유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였어요? 순한 것, 그쵸? 순한 것, 그쵸? 이렇게 순한 것을 우리가 이것이 곧 유정한 것이다, 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무정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자, 무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유정한 것이 성격을 이루는 거라고 한다면 무정한 거는 결국은 파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즉 패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무정, 그죠? 여기 상배 자 시야 그랬어요. 자, 무엇을 무정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역. 아까는 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순한 것은 유정한 거고 역한 것은 무정하다는 거예요. 역하다는 것은 거스르는 거니까. 자, 순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행의 상승상극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이 순하다는 거, 이렇게 순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생을 의미하는 거고, 상생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역하다는 것, 무정하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상극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극을. 그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과 역이 있는데,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 서로가 등지는 것, 그쵸? 이것은 결국은 상극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이 장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상배 자시야, 여기 상배 자시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무정하다고 하는가? 이것은 역, 거슬러서, 그쵸? 서로 배, 등지는 것, 그쵸?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등지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무정한 것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순용과 역용을 서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은 파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정하다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니 순용과 역용을 서로 거스르는 것이 결국은 무정한 것인데,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는 상생은 순한 것이고 상극은 역한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스르게 되는 것은 결국은 파격이 된다. 파격의 의미가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임생 미월 투기위간 이지지회 해묘이 성상관지국 시투관여 회지 합의무정자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그죠? 임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하고 그죠? 만약에 기토가 천간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임수한테 기토는 바로 정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정관이 되는데 그런데 지지에서 해묘가 회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월이니까 해묘미 삼합이 되는 거죠. 그쵸? 해묘가 회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임수한테는 이 해묘미 삼합의 을목이 곧 뭐가 되냐면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그쵸? 상관이, 그쵸? 상관이 되는데 이 상관이 국을 이루어서, 그쵸? 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상관이 국을 이루게 된다. 그쵸?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정관이 드러나고 회지에 의해서 회지의 합과 함께 삼합이라는 거죠. 회지의 합과 함께 이거는 무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가요? 자, 문장으로 읽어보면 어렵지만 예문을 놓고 보면 굉장히 쉽죠. 자, 일단은 본문을 번역을 해보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하고 기토가 드러나면 정관이 되는데, 그쵸? 지지가 해묘로 회합하여 상관이 국을 이룬다. 그럼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쵸? 상관격. 해묘미 삼합도 있고 천간에 이제 지가 해묘를 이뤄서 회합하여 상관이 국을 이루는데 미월에 을목이 투관된 건 아니죠. 을목이 투관된 건 아니니까 이거 삼각결에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일단 국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정관이 드러나고 정관은 드러났는데 회지에 의해서 이 합과 함께 무정한 것이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 임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이 드러난 거잖아요. 관이. 그쵸? 근데 지지에서는 해묘미로 상관이 국을 이루고 있는 거지 을목이 천간으로 투관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지지에서만 회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관이 투관됐으니까 본기가 미중의 본기가 그쵸? 그래서 이게 정관이 투관되어 있는데 이 회지에 의해서 회지 삼합에 의해서 이것이 무정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했는데 미중에 기토가 천간에 투관했어요. 투관된 건 오로지 기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지에 해묘미 삼합이 있어요. 근데 해묘미 삼합이 있으면은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나왔다면 이 격국은 식신격이 되든지 상관격이 될 텐데 얘는 삼합으로 투관된 게 삼합은 있으나 삼합이 투관된 게 없고 봉기가 투관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그렇죠? 자, 정관격인데 연간과 시간에는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상태라고 한 상태에서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가 이렇게 해묘미 삼합을 이루었다면은 미중의 을목, 그쵸? 미중의 을목, 그쵸? 묘중의 을목이 중기 삼합이 움직이니 이것이 움직여서 뭐예요? 동에서 목국토를 한 거예요. 목국토를. 육신으로는 상관경관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에서는 삼합이 되면 좌우묘유가 움직이고 중기가 동에서 움직입니다. 삼합이 되면.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왕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지의 중기가 이제는 움직이니 묘미로 월령이 미월이기 때문에 을목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국토를 하니까 이것이 상관경관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천간에 투관된 것과 회합된 것이 서로 순하지 못하고 그렇죠? 역하게 된 거죠. 그렇죠? 순하지 못하고 역행을 하게 돼서 이것이 유정하지 못하고 무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합과 함께 무정해진 거죠. 이것이 무정한 경우의 예예요. 첫 번째 예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하여 기토가 투관되면 정관인데 정관용신이죠. 정관용신인데 그쵸? 용신이에요. 근데 지지가 해묘미로 회합을 이루면 상관이 국을 이루어 상관경관이 되니 파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토 정관 원령이 해묘미 상관경관으로 파격이 돼서 이거는 격국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관은 순용해야 할 격국이 그죠? 역행을 역용으로다 목국토를 당해서 상극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무정한 것이다. 결국 무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패격을 의미한다. 패격이다. 이건 패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정한 경우의 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삼합을 통해서 무정해졌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여 갑생 진월 그쵸? 투무위제 우혹 투임계이 위인 투괴 즉 무괴 작합 그다음에 제인 양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으면 안 되고 이어서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투임 즉 제인 양상
우의 탐죄개인 시 양 간 병투 합의 무정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번역을 하면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무토가 진중의 무토가 천간으로 투간되면은 이거는 간목한테는 편제가 되는 거죠. 재성이 되는데 또 혹 뭐예요? 임수나 계수가 드러나면 투간되면 이것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성이 된다.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간목이 그쵸? 간목이 예, 진월에 출생했는데 무토가 투간했어. 편제 봉기가 투간했는데 혹 또 진중에 계수나 그쵸? 임수가 투간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된다는 거죠. 인성이.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개수가 드러나면 무게가 작합을 한다. 그렇죠? 개수가 닿게 되면 무토랑 이렇게 합의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의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합의되어 재와 인성 두 개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잃어요? 이렇게 무게 합의되면은 이 무토도 묶이고 개수도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무토는 편제라서 이것도 길신이고 인성도 길신이에요. 이거 다 순용해야 될 것들인데 얘네들이 서로 합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잃어버린다. 쓸 수가 없는 거다. 쓸모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무정한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개수가 투간되지 않고 만약에 임수가 만약에 투간되게 되면 그쵸? 재와 인이 그쵸? 두 개가 서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개수가 투간하지 않고 임수가 투간하면은 어떻게 돼요? 토국수가 되는 거예요. 토국수. 그쵸? 토국수가 되니 이게 제극인이 되는 거죠. 제극인이 되니까 두 개가 다 상하게 된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하게 되고 이것은 또 뭐가 되냐면 탐재개인이 되는 것이다. 탐재개인. 탐재개인이 뭔지 아시죠? 인성이 이 재물을 탐하느라고 그쵸? 재물을 탐하느라고 인성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 이게 탐재개인이죠. 무너질 괴자. 인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쵸? 두 개가 상하고 재물을 탐하 인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두 개의 천간이 그치? 함께 드러나서 합의돼 가지고 무게 합의돼서 서로가 무정해지는 그런 예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했는데 진중에 무토가 투간했어요. 그럼 이거는 용신이 편제 용신이에요. 그쵸? 편제 용신이에요. 편제 용신이 격이 되려면 이것을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순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순용을 해야 되는데 순용을 하려면 제격의 순용은 뭐예요? 토생금으로 그쵸? 관사를 쓰든지 토생금 재생관으로 관사를 쓰든지 그 다음에 화생토로 식상을 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성도 없고 식상도 없고 뭐가 인성이 드러나 버려 인성이. 근데 개수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무게합이 됐다는 거죠. 무게합이 돼서 두 개가 다 작합을 해갖고 합의돼서 이 두 개가 다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패격이다. 이거는 패격이 돼버렸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예문은 그 다음에 이제 임수에 대한 거는 어 임수에 대한 거는 탐재계에는 여기서는 없으니 여기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자, 임수에 대한 거는 같은 입장이죠. 자, 간목이 그쵸? 이렇게 무토의 진월이 나와 있는데 이 개수 대신 임수가 이렇게 투관했다면 그쵸? 이거는 합하여서 무정한 것이 된 거고 그쵸? 여기에서 만약에 임수가 드러났다면 이거는 탐재개인 그쵸? 탐재기 재물을 탐하여 인성이 무너지는 여기 탐재개인
탐재 개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요 예문은. 그래서 간목이 편재격인데 하필이면 진중에 개수 대신 임수로 투관하면 이 토국수가 돼서 이건 탐재 개인이 돼서 이건 무너져서 파격. 이거는 합으로 파격.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무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간목이 진월에 출생하고 지지에서 삼합이 없고, 지지에 삼합은 없어요. 없고 무토가 드러나면 원래는 편재를 용신으로 해서 이걸 격을 삼아야 되는데, 혹 임수나 개수가 또 드러나면 이거는 용신으로는 인성 용신이 드러난 건데, 만약 개수가 드러나게 되면 무게가 합이 되어서 격이 묶이니 이것은 패격이다. 그치? 이것이 합으로 인하여 무정한 것이다. 만약에 임수가 드러났다면 제극인이 되어서 재화인이 서로 상하니 탐재 개인이 되어 이것은 두 개의 천간이 드러나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무정한 것이다. 무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패격을 의미한다. 그렇죠? 패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 갑생 술월, 그 다음에 투신위간, 이우 투정이 상관, 월지우 회인 회지, 월지우 회인 회야, 그쵸? 그 다음에 오이 성상 관지국, 그 다음에 시양간 병투 여회지 합이 무정냐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술월에 출생하여 술중에 신금이 천간으로 투간되면 간목에게 신금은 정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관이 되고, 그리고 또 정화가 또 술중에 정화가 투간이 되게 되면 이것은 간목에게 상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돼요. 그런데다가 또 월지가 또 인으로 회합하고, 그쵸? 인으로 월지가 인과 인으로 회합하고 오로 회합이 되면은, 그쵸?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 그쵸? 국을 격국을 이룬 것이 된다. 격국을 이룬 것이 된다. 그러니까 본래는 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해서 처음에는 신금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정화가 투관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인옷을 회화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격이 뭐예요? 술중에 신금인 정관이 격이 아니고 상관이 국을 이루고 천간에까지 떴기 때문에 이건 상관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국을 이룬다. 상관격이다. 그쵸? 상관이 격국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두 개의 천간이 함께 드러나서, 그쵸? 드러나고 더불어 함께 또 뭐예요? 회지. 지지에서 회지로 합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무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간목일간이 수월에 정관이 드러났는데 정화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건 정관격이죠. 근데 정화가 또 드러나고 거기다가 인옷을 회합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 그렇죠? 상관격이에요. 이 상관격이 뭘 본 거예요? 경관을 한 거예요. 정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이 정관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무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패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 만약에 또 간목이 수로에 출생하여 신금이 드러나면 정관용신이 드러난 거고, 그죠? 또 연간에 정화가 드러나고 인옷을 회합하여 회국을 이루면 이때는 이건 상관격이 된다는 거죠. 상관격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국을 이뤘으니까 상관격인데, 성격이 되느냐 패격이 되느냐는 유정 무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간에 정관 신금과 연간의 정화 상관이 상관경관으로 서로 등을 지니 이거 무정해졌다. 그래서 만약에 계수 정인이 있었다면 상관 폐인격으로 정관을 쓸 수 있으니 성격이 되는데 이때 이때에 이제 계수 정인은 상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정해서 그냥 파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를 등진이 무정한 것이다. 이거는 굳이 잘못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지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월간의 정관 신금과 연간의 정화 상관격이 상관경관으로 서로 등을 지니 무정하다. 이것은 곧 패격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무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또 나와요. 다음에는 뭐냐면 다음에는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유정, 이, 졸성, 무, 정, 야, 하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또 유정함이 있으나 또 유정함이 있으나 또 유정함이 있으나 끝내는 또 유정함이 있으나 그쵸? 끝내는 뭐예요? 무정함, 무정함을 이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유정한 가운데 다시 무정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쵸?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갑생, 진월, 그 다음에 봉임, 위인, 이우, 봉병, 인수, 본, 희설신, 위수, 사, 성격의, 그 다음에 이, 화능, 생토, 사우, 조, 진중, 지무, 그 다음에 인격, 불청, 시, 필, 임간, 투이, 지우회, 신회자, 즉 투병, 역, 무, 소에 그랬어요. 자, 문장이 길긴 한데 끊어가면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서 임수가 투간되면 이것은 인수가 된다. 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수를 만나면 편인이 되는데 그리고 또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또 병화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식신이 되는 거죠. 또 병화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어, 어, 인수는 본래 설신 그러니까 본신한테 설기되는 거 그렇죠? 설기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설기되어 빼어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원래가는 간목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이 편인은 본래 이렇게 본신 일간 그쵸? 본신이 일간이잖아요. 그쵸? 본신한테 이렇게 설기되는 거를 설기되면서 내가 이 간목을 통해서 빼어나게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 설신으로 내가 빼어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임수가 수생목을 통해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기뻐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격을 이룬 것과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설신으로서는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는 성격 그렇죠. 성격과 성격을 이룬 것과 같다. 성격을 이룬 것과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화는 능이 토를 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는 진월에 간목이 진월에 나오고 임수가 나오고 병화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가.
그쵸? 이렇게 이런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삼합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드러나고 또 병화가 드러났는데 임수는 편인이 되고 병화는 이게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이.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본신 일간에 이렇게 설계되는 것을 기뻐한다. 수생목으로 이렇게 설계되면서 이 임수가 빼어나게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서 수생목이 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격국을 이룬 것과 이 상태에서는 격국을 이룬 것과 같다. 용신으로서의 격으로서의 자격을 이룬 것과 같다. 이 얘기죠. 임수의 수생목은. 그러나 원령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병화가 이 식신이 화생토를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진토가 뭐예요? 토가 강해진다는 거죠. 토가 강해지니 화생토로 인해서 토가 강해지니 이 임수가 토국수의 영향을 받아서 완벽하게 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화능 생토를 쓰니까는 그쵸. 화는 능이 토를 생한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또 진중의 무토, 그쵸? 또 진중의 무토를 돕게 되는 거죠. 그쵸? 도와서 어, 인성격이 청하지가 않다는 거죠. 임수의 인성격이 청하지가 않다. 그쵸? 못하니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임수가 청간으로 빼어나게 드러났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지지에서 또 뭐를 만나야 된다고? 신과 자를 만나서 신자진이 해합이 되어야만이 그쵸?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그 병화가 투간되어 있더라도 역시 그쵸? 뭐하냐면 꺼리지 않는다. 꺼리지 않을 수 있다. 무소에 꺼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긴 해요. 다시 한번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문을 살펴보면 자, 여기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투간했어요. 그쵸? 임수가 투간했는데 또 옆에 병화도 투간했어요. 그래서 임수는 간목한테는 편인이 되고 병화는 간목한테 이제 식신이 되는데 진중에서 임수가 투간됐지만 중기가 투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기가 투간된 것을 격으로 삼으려면 이것을 격으로 삼으려면 삼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기, 중기, 봉기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중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간된 중기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다고. 그래서 격으로 쓰기 곤란해요. 더군다나 이 토 속에서 나온 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체가 이미 제극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병화가 옆에 있으면 이 병화가 또 화생토를 하니 이 토가 더 강해져서 이 임수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격으로 삼기가 좀 곤란하다. 전 이런 설명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꺼린다. 병화가 나와 있어서 화생토를 이렇게 식신생재를 하고 있어서 이 월지에 있는 진중의 무토가 강해져서 토국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거 A는 근데 그런데 만약에 B처럼 똑같은 간목에 임수가 투과내고 병화가 나와 있더라도 이렇게 자진이나 신자진이나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때는 임수가 이렇게 삼합으로 의해서 이게 확실하게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옆에 병화가 있어서 이게 화생토를 하더라도 이것을 임수가 편인격으로서 이걸 꺼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목일주가 일단 임수를 만난 것 진월의 임수를 만난 것 자체가
이미 격을 이룬 것처럼 임수는 일간에 설기돼서 빼어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임수가 신자진 삼합으로 국을 이루어서 임수가 강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수생목으로 가지 병화를 수국화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삼합으로 이루어져서 임수가 강하게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화생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임수는 절대 꺼리지 않는다. 이 병화를 화생토를 꺼리지 않는다. 왜? 신자진 삼합으로 국을 이루어서 그죠? 이게 신중에 경금의 그 살인상생으로 이미 이 금생수로 순용으로서 금생수로 이미 격을 이루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일간을 빼어나게 생화하고 그리고 이 병화는 다시 목생화로 이렇게 식신으로 설화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지금 자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신자진 수국으로서 이 간목이 진중에 을목에 토근이 되어 있고 신자진 수국으로 수생목을 받고 있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기운 자체가 이 임수를 설화를 잘 해오고 생설의 관계가 생화의 관계나 설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국화라고 하는 도식이나 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효당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목이 진월에 출생하여 임수를 만나면 그죠? 편인이 되는데 병화 식신은 월령의 무토 재성을 생화하니 드러난 인성은 월령의 재성으로 인하여 토곡수의 위험으로 말지 못하다는 거죠. 임수가. 이것이 유정한 가운데 끝내 무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지지에서 혹 신자진의 회합을 이루고 임수가 천간으로 투간되면 이때의 진토는 수국으로 변화되니 천간으로 드러난 임수 인성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토국수의 제극인을 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쵸? 편인 임수는 일간을 생화하고 그쵸? 일간을 임수는 일간을 생화하고 그다음에 일간은 다시 병화식신으로 이렇게 설화되는 되어서 오히려 편인 투식으로 오히려 성격이 되는 묘한 위치가 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은 좀 각자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실관을 통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 갑생 진월 그 다음에 투임위인 수불로 병이 지봉 술위 술여 진충 그쵸? 이자위 월중이 토동 간두지임 난통월령 인격불성 시계유정이 그다음 졸무정 부의 불기 자야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기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간목이 그쵸? 간목일간이 진월에 이제는 출생하고 그다음에 임수가 천간으로 투간돼서 드러나면
이것 또한 인수죠. 인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생목으로 편인 인성이 됩니다. 그쵸? 비록 이때는 비록 병화가 그쵸? 병화가 로 이슬처럼 불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쵸? 지지에서 술토의 자리를 만나서 그쵸? 만나고 그 다음에 술과 더불어서 진과 충을 하면 이 두 자는 그쵸? 월을 충해서 토가 동하게 된다는 거죠. 동하게 된다. 동하게 된다. 여기까지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즉 뭐예요?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나와 있는데 그쵸? 병화가 투간하지 않았더라도 아까는 병화가 이렇게 투간해 가지고 이 병화가 화생토를 해 가지고 이 임수를 불안하게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조건에서 어, 똑같은 조건에서 어, 아유 다시 그쵸? 자 똑같은 조건이죠. 자 간목이 예, 진월에 임수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앞에서처럼 병화는 없다는 거죠. 그죠? 병화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뭐를 만나면은 어, 술토 이렇게 술토를 만났다는 거죠. 그죠? 술토. 술토의 자리를 만나면은 어떻게 진하고 술하고 진술충이 된다는 거야. 그쵸? 진과 더불어 진술충이 되니 이 두 자가 그쵸? 월지에서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토가 어떻게 된다고? 동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술 중에 무토하고 진 중에 무토가 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동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토국수 한다는 거죠. 토국수. 그쵸? 이때 토국수는 이 일간은 토국수를 막을 수가 없죠. 목국토가 안 되죠. 일간은 그냥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지. 비견이 있다면 토국수로 막을 수 있지만 비견이 없을 경우에는 진술충에 의해서 무토가 통해서 토국수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차적인 번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지우고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은 어, 청간의 앞머리 그쵸? 연의 청간으로 청간의 앞머리는 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간두는 청간의 앞머리죠. 그러니까는 연간을 얘기하는 거야. 연의 청간으로 뭐예요? 드러난 이 임수는 뭐예요? 어, 월령하고 그쵸?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통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임수가 본래는 진월에서 통근에서 나왔는데 진술충을 하니까 이 임수는 통근처가 없어진 거죠. 그쵸? 월령에서 통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으로 그러니까 이 간목한테 임수로서의 인성격, 그쵸? 인격은 불성이다. 인성격으로서 이룰 수 없다. 불성하다. 그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모두 원래는 유정한 가운데 유정 하나 끝내는 다시 무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토국수에 의해서 진술충에 의해서 토가 통해서 토국수도 하고 임수의 통근처도 없어지고 본래는 진에서 임수가 나와서 월령에서 용신이 하나가 딱 투관해서 인성격으로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화생토가 안 돼서 잡을 수가 있어서 유정했었는데 병화 대신 술토를 만나서 진술충이 돼갖고 임수의 통근도 없어지고 토국수까지 받으니 유정했던 것이 끝내 무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부유할 수는 있으나 귀할 수는 없다. 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어, 인성격을 재극인 해가지고 인성격이 없으니 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귀할 수는 없고 하지만 제가 통해서 사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쟤는 편제는 움직여서 동안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부자는 되어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한 사주는 될 수 없다. 왜? 인성을 극했기 때문에 큰 부자도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평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살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요점 정리를 딱 해놓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어떤 사주든지 사주를 딱 보게 되면 그 예문을 기억해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빨리빨리 그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간목일간이 이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병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쨌든 암장된 상태에서 투간됐기 때문에 이건 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유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술토를 만나게 되면 병화는 없지만 술토를 만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진술충이 돼가지고 이 임수의 통근처가 없어지고 얘가 진중의 무토가 통해서 토국수가 돼서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지지의 신자진을 이루고 임수가 드러나면 편인격이다. 그러나 진토가 연에 술토를 만나서 서로 충이 되니 토가 움직여서 천간의 임수 인성을 제극인으로 상극하고 진중의 계수와 통했던 임수의 뿌리를 이르니 이것은 동안 토가 임수를 상극하여 제극인이 되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으나 귀하지는 못하다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지금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유갑생진월에 임수가 인성으로 드러나서 비록 병화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자가 돼서 충이 돼가지고 이게 수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삼합이란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문이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요 자도 사실은 맞죠? 음수, 수노, 지봉, 수리, 술여, 진충, 이자, 월충, 토동, 두 간지, 수, 월령, 인수, 불성. 그래서 요거는 삼합이 있는 걸로 하면은 안 되고 삼합이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예문이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설에서도 간무이고 진월에 출생하여 신자진을 이루었다고 하면 안 되고 원문에 없는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는지 진월에 출생하여 진월에 출생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간목일건이 진월에 출생하여 임수가 드러나면 편인격이다 이렇게 그냥 해야 되죠. 출생하여 임수가 드러나면 편인격이다. 그러나 진토가 연에 술토를 만나 서로 충이 되니 토가 움직여서 천간의 임수 인성을 제극인으로 상극하고 그렇죠? 진중에 계수와 통했던 임수의 뿌리를 이르니 유정했던 것이 그쵸? 유정했던 것이 무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뿌리를 이르니 유정했던 것이 그쵸? 유정했던
무정해진 것이다. 그쵸? 유정했던 것이 무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동안토가 임수를 상극하여 제극인이 되니 파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으나 귀하지는 못하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긴 하지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유 무정이 종유 정자 하야 그랬어요. 또 뭐가 있냐면 또 그쵸? 또 무정 그쵸? 또 무정함이 있는데 종래에는 끝내에는 다시 뭐예요? 무정함이 있는데 종래에는 다시 유정해지는 것도 있다. 그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유정했다 무정해진 예였고 지금부터는 무정한 것이 다시 유정해지는 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유정 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주 글자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서 삼합으로도 움직이고 충으로도 움직이고 천간에는 또 다른 글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정이 무정이 됐다 무정이 유정이 됐다가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계생진월, 그죠? 투무위간, 우유, 회신, 회자, 이성수국, 그죠? 투, 간, 여, 회지, 상극의, 연, 소극자, 내시, 겁제, 그 다음에 비여, 월겁, 용관, 하상, 지유 그랬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이렇게 진월에 출생했는데 천간에 무토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토가 드러났다. 그렇죠? 무토가 드러났어요. 개수에 이렇게 무토는 정관이니까 정관이 되는데 또 뭐예요? 신과 회합하고 자와 회합함이 있다는 거죠. 그쵸? 또가 신과 자가 회합해서 뭘 한 거예요? 수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수국을 이루었다. 그쵸? 수국을 이루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신자가 그쵸? 신자가 이렇게 수국을 이루었다. 그런데 신자가 수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간으로 드러난 것과 그쵸? 회지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상극하는 관계가 된다. 그쵸? 무토는 드러나고 삼합은 신자지니까 수잖아요. 그쵸? 이 수는 동하니까 또 뭐예요? 개수가 동하겠죠. 개수가 동하든지 임수가 동하든지 수가 동하니 이 동한 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겁이 되는 거죠. 비겁. 그쵸? 비겁이 되는데 이 토가 뭐예요? 토국수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비겁을 토국수하는 관계. 서로 삼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기 번역을 했고 그다음 뭐냐면 그런데 그러나 뭐예요? 서로 천간으로 드러난 것과 천간으로 드러난 것과 지지로 서로 상응됐는데 그러나 뭐예요? 상극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이에 겁재가 된다. 그쵸? 그러나 상극하는 것은 겁재가 되니, 그쵸?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월겁격은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찌 이것이 상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서로 상극을 해서 무정한 것 같지만 오히려 유정해졌다는 거지. 왜냐하면
드러난 것과 삼합이 서로 상극을 했기 때문에 원래 무정해져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삼합을 이룬 것이 비경겁제가 되니 그쵸? 비경겁제가 동한 것을 정관이 극을 했으니 오히려 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정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무토가 드러났어요. 그쵸? 이건 정관이 되는 거예요. 정관. 토국수로 정관이 되는데 또 회합을 해서 신자진 회합을 이룬 거죠. 그럼 수가 동한 거예요. 근데 수가 동해서 움직이는데 이 무토가 수를 토국수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토국수 한 것이 다른 걸 토국수 한 것이 아니라 비경겁제를 정관이 토국수 했으니 이것은 유정한 것이다. 당연히 토국수 해야 되는 것이다. 비겁을 제해야 되는 것이다. 탈제를 하려고 하는 비겁을 당연히 정관이 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쵸? 이거를 비유하자면 월겁격의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 자, 예를 들면 개수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무토가 투관되면 정관이고 지지에서는 신자진이 회합으로 수국을 이루면 천간으로 투관된 정관과 지지에서 회합으로 수국을 이룬 것이 서로 상극하고 있다. 지지에서 회합한 것은 겁제이고 천간으로 투관된 것은 정관이니 어찌 무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관이 겁제를 제한 것이니 오히려 유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무정하나 끝내는 다시 유정해진다는 예인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여 병생진월 투무위식 이후 투임위살 그쵸? 시 양간병투이 상극야 연 소극자 내시 평관 비여 식신 대살 살봉식제 이자 개시 미격 기국 유기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길지만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면 그랬어요. 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면 그렇죠? 그런데 무토가 투관하면은 이거는 식신이 된다. 그렇죠? 당연히 무토가 투관하면 병화일간이니까 식신이 되겠죠. 근데 또 뭐예요? 임수가 투관하면 이것도 살이 된다. 당연히 여기 임수가 투관하면 이거 칠살이죠. 그렇죠? 이것은 두 개의 천간이 함께 드러나서 서로 상극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끊어요. 서로 상극한다. 그렇죠? 진중에 개수 대신 임수가 드러나고 진중에 무토가 드러나서 이 월지에서 두 개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서로 상극하는 관계이다 이거예요. 서로 상극하는 관계이다. 그쵸? 그러나 소극자의 시평관 그러나 상극하는 자는 뭐예요? 이에 뭐다? 평관이다. 그쵸? 이게 토가 상극하는 것은 평관을 상극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뭐와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식신 대살이 그쵸? 식신 대살이나 또는 살봉 식재와 같다는 거예요. 식신 대살이나 살봉 식재와 같다는 거예요. 식신이 살을 대하고 있거나 그쵸? 그다음에 살봉 식재 그쵸? 그러니까는 뭐야 식신격이 칠살격의 식신의 제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살봉식제니까는 칠살격의 식신의 제함을 만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자가 모두 이미 있으면 모두 아름다운 격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격국은 뭐야? 매우 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면서 자, 병화가 그쵸, 진월에 어, 출생해서 무토가 드러나고 임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는 얘는 식신이 되고
얘는 칠살이 된다는 거죠. 칠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자가 서로 드러나서 토국수하는 그러한 무정한 관계이지만 결국은 그 무정한 관계가 칠살을 극하는 것이니 다시 유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해설을 보면 또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무토가 드러나면 식신이고 동시에 임수가 드러나면 칠살이 된다. 이것은 두 개의 원령 용신이 함께 드러나서 서로 상극하는 관계인데 상극하는 것은 편관이니 식신이 살을 제화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함께 드러나서 제함을 받으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 유정한 것이다. 이러한 격곡은 더욱 아름답고 귀하다. 이 역시 무정하나 끝내 유정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제는 요거 시간이 좀 넘는 것 같지만 요거 한 문장만 하면 끝나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계 무정 이 종위 유정냐. 그죠? 여차지류 불가승수 즉 차위에 그다음에 방오 이이 그랬어요. 자, 어, 이것이 그쵸 이것이 모두 뭐예요? 무정하지만 종래 끝내에는 다시 유정해지는 것이다. 그쵸? 이와 같은 종류들은 이로 셀 수가 없다. 불가승수. 그쵸? 그래서 이러한 예에서 뭐예요? 방호이 널리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서로 등을 져서 극하더라도 역용으로 성격이 되면 이것이 끝내 유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